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 정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차사주 매입 공시 이후의 변화들 앞으로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과연 그 이후에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은 어디로 몰려 있는지, 과연 삼성전자로 가는지 그 흐름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조심스러운 주가 전망과 기타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날 장마치고 일부 보도를 통해 가지고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 이적도가 지나면서 이거는 주요 임원분들의 특정 소유 사항 보고서입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임원분들도 최근에 5만 원대 초반에서 뭐 작게는 몇백 주에서 뭐 천주까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임원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걸 말하는 거고, 일단 여기서 가장 컸던 게 잘 아시겠지만은 10조 원 규모였죠.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기재 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691204조.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1일 하루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수량 한도를 말하는데 한 자리가 틀렸나 봐요. 근데 그게 의미는 없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대략 초기 3조 원 정도를 2월 18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취득 신고 수의 10%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1개월간 평균 수량의 평균 수량을 가지고도 1개월 평균 수량이 25%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냐면 신고 건수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최대 500만 주까지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의 1개월간 평균 거래량으로 하게 되면 650만 주까지 1일 기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에는 요 1번하고 2번 학원 중에서 그러니까 작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하루에 총 500만 주의 자사주를 살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때문에 그 내용이 되는 거고, 총 5천만 주를 매수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방식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위탁 중개, 신탁이 아니고 위탁이라서 5개 증권사, 삼성, 한투, 미래에셋, 신한, KB 5개 증권사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주요 증권사 쪽으로 오더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창구를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온 물량은 없어요. 사실 총 5천만 주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총 누적 수량주가 대략 5천만 주 정도가 되니까, 뭐 만약에 500만 주 정도 한도로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10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모든 수량을 다 매수해도 되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수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무조건 5천만 주의 주식을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주를 안 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이 엄청 실망하겠죠. 근데 보통 자사주 매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기업의 자사주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에 아까 5개 증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미리 이제 내가 그날 살 수 있는 물량, 아까 말했던 맥스 500만 주까지 상관도 없고 뭐 50만 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번 본 내용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수가 직접 매수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2018년도의 마지막 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오늘 몇 주를 사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갑자기 장중에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든 거예요. 5만 원까지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자사주를 거동할 수는 없습니다. 전날 신청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자사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요게 신청된 게 없으면 그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자사주 매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5만 5천 원 밑에 갔을 때 시장에서 많이 나온 대로 대주주의 주요 주주들의 주식 담보대출의 반대 매매 우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5만 원 초입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특별히 자사주 매입 공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거는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왜 유지 신청을 안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잠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놓고 이게 오더를 내려주면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면 요 5 증권사에다가 요 5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더를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오늘 저희가 50만 주를 살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 10만 주 오더를 주고 한투에 10만 주, 미래에셋 10만 주, 그건 삼성전자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더를 주고 나서 오늘 5만 3천 원 밑에만 오면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보통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모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위탁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룰은 좀 있어요. 동시효과 주문 안 되고 업팅 룰 적용됩니다. 업팅 룰이라는 것은 공매도를 이야기해가지고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체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의 가장 목적이 주가 안정이라는 주주 그 재고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자율적인 매매 호가 왜곡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엄청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는데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한번 인지해 보시고, 아마 근데 바뀐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현재 수급 흐름을 놓고 보면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안 사고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수가 공시가 나오면서 크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고, 연기금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기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거는 코스피 어떤 그 1위 종목에 패시브를 맞추는 작업이 되는 거고, 주가는 결정적으로 내린 친구들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폭발적인 반등 가능성은 조금 낮겠죠.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 하나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실제적으로 자사주 매입 전이나 최근의 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 20만 원 할 때가 한 71까지만 해도 매수가 있었고 이부터 매도가 밀렸으니까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단기 성향의 금융 투자나 연기 매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게 주가 바닥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 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보시면 40만 원 왔다 갔다 하다 좀 밀려 있는데 수급주행으로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의 주포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산다는 내용보다는 기관이 사고, 연기금은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IRA 폐지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놓는 과정에서 일부 단발성 자금들의 매도가 좀 있었어요. 금융투자. 이 자금들은 좀 진정이 됐고 거기에 일부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보통 연기금이 매수라고 외국인이 같이 붙어주면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가 아니라 연기금이 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의 뭐 쇼크보 물량이든 간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천천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겠죠. 추가적으로 자동차까지 한번 보도록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외국인들이 현대 기아차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고 기관들은 현대차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은. 왜냐하면 연기금들의 매매가 아무래도 지금이 물론 이제 현대차도 12월 결산이나 배당으로 안 가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현대나 기아에 들어오는 이 연기금의 매수는 일정 부분 거의 궤적을 똑같이 합니다. 기아도 연기금은 사고 외국인은 자동차에 그렇게 많이 안 사는 모습이죠.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이제 시가총액 이제 4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는 또 반대의 경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주가가 100만 원씩 밀린 종목입니다. 그걸 주가 궤적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으로 그래프 분석을 한 6개월 동안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래프에서 보는 대로 이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보면 100만원 쌍고를 찍고 나서 밀릴 때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쭉 매수를 해오다가 그때부터 판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아무리 사봤자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영상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공시만 했을 뿐 아직 체결된 건 없고 아마 계산된 가격 일정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미리 어차피 신청해서 체결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신청 물량을 좀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 물론 다른 생각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나 다른 삼성바이오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가의 별개로 특별히 수급된 그들의 주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의 가파른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할 것 같고, 가파른 반등에 1차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유리한 포지션,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글로벌 동조화 기준으로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관련 거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 파워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